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 뭐? 이때껏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이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디고.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돌봐드린다는데 전세금 이자만으로 요양원비 감당되잖아요. 집 다시 찾으시면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거기 가면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건데, 매주? 아니면 명절에만? 일단 가셔보시고 저희도 바빠서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 결국 그거구나. 옆집 김옥분 할머니가 그러더라.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온다고. 이 대화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후 큰아들 민수와 나눈 대화입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노인분들을 상담해온 제가 정작 노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9세, 퇴직 후 1년 만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서럽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지요.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자식들과 동거하며 눈치 보기. 저는 이 모든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이 고작 2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도 아닌 뜻밖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퇴직이시군요. 30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퇴직하던 날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몇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자식 셋을 키우고 집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 요양원에 오신 박명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고.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그때마다 저는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1년도 안 돼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결국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큰아들 민수네 집으로 가게 되었죠.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려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니 모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저는 딸 지영이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위와의 말다툼 소리, 그리고 딸마저 조심스럽게 꺼내는 요양원 이야기.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유대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요양원도 자식들과의 동거도 실패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자니 12시간만 이용해도 월 240만 원, 24시간은 월 4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연금 월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간병인을 쓰는 한 달 동안 저는 간병비 때문에 힘들었고 사생활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5년 전 제가 상담했던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제 인생을 바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이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월 18만 원,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장의 설계였습니다.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주 2에서 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사회기여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순조롭게 입주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집 전세금을 돌려받아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전세금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민지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엄마가 앞으로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결국 자식들이 요양원을 고집한 것도 자신들이 저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이제 선을 긋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 LH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설계, 비상벨과 생활지원사,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뜸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 줍니다. 이제는 전세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세상과의 소통 창구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69세로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